여러분 두 번째 세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사용자 확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세계적인 모바일 어트리뷰션 전문기업 에드저스트의 이상하 매니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부를 맡은 에드저스트 세일즈 매니저 이상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부에서는 글로벌 유저 애퀴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유저 애퀴지션이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유저 애퀴지션이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글로벌 유저 애퀴지션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오늘 컨텐츠를 좀 서머리해서 얘기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전 이후로 굉장히 유저 애퀴지션 상황이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해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유저 애퀴지션을 잘 할 수 있을지 해당 부분 안내 드리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마켓 진행 상황 파악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더 유저 애퀴지션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좀 바쁘신 분들 위해서 오늘 세션을 단 3줄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이제 게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저 애퀴지션은 굉장히 필수적이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타겟을 위해서는 이제 CPI 트렌드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유저 애퀴지션 환경의 변화가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유저 마케팅 트래킹을 통해서 고객의 이제 유저를 계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이제 콘텐츠나 이내 행동 분석을 통해서 유저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 나가면서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게임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콘텐츠 서머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 입주사분들을 위해서 전 세계 47개국의 이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왔어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제 별도로 메일을 주시면은 자료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파트 1이랑 파트 2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파트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게임 업계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게임 개발자분들이나 대표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크게 두 타입으로 이 게임사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게임 개발자분들을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로는 아티스트형, 그리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맨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살짝 찔리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실 텐데요. 이제 게임 아티스트 타입이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프로덕트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정말 독창적이고 굉장히 좋은 프로덕트를 마켓에 내놓기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고 좋아해주고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물론 그렇게 공을 들이고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정성을 쏟은 게임들은 꼭 마켓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맨 스타일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맨 스타일은 이제 게임을 하나의 정말 비즈니스로 보고 더 많은 유저랑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테크니컬리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을 좀 비즈니스맨 스타일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 애퀴지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즈니스맨 스타일이 조금 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게임 마켓에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 이제 더 좋은 게임 성과, 이런 거를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아티스트형, 비즈니스맨형 모두 다 이제 좋은 성과를 보시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두 분 양쪽 케이스 모두 다 생각만큼 좋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원하는 타겟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내가 원하는 타겟을 내 게임으로 얼마나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그런 이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게임 마켓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한 마켓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이제 한 해 출시되는 게임 수가 약 550만 개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약 400만 개, iOS에서는 약 200만 개의 수준의 게임이 매년 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드저스트의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제 저희 그 리포트에서도 노페이, 노플레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유료
설치가 있지 않으면은 그만큼 유저를 데려오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제 게임 한 개를 유저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많은 게임들과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내 게임을 어떻게 유저들에게 알리고 다가가고 더 많은 유저를 가지고 오고 이 유저들을 계속해서 유치해 나갈 수 있을지가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 하는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로 유저 애퀴지션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제가 너무 이상적인 차트를 넣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진행은 되지 않겠지만 이제 게임의 매번 그 라이프 사이클마다 유저를 이제 계속해서 데리고 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런칭 시점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저를 지속적으로 재유입해서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저 애퀴지션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ROI를 달성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유저 애퀴지션에서 이제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KPI는 이제 CPI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CPI는 말 그대로 이제 cost per install. 그래서 유저가 인스톨 하는데 드는 비용인데요. 이 CPI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많은 회사는 CPI 광고를 이제 많이 돌려서 처음에 유저 수를 많게 만들면은 이제 앱스토어 상단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올가닉 유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CPI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CPI를 통해서 유료 인스톨을 파악하고 이제 거의 처음 게임을 이제 설치하는 시점에 가장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장 주요한 KPI 중에 하나로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CPI는 이제 유저의 저희 전체적인 ROI를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저희는 이제 보통 ROI가 LTV, 유저의 그 라이프 타임 동안에 그 지출하는 비용 대비 CPI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따라서 이제 ROI를 보통 측정하게 됩니다. LTV에는 이제 인앱 펄체이즈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도 포함이 되게 되고요. 이 지표 대비 CPI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대비해서 이제 ROI를 파악하시는데 이제 사업의 성과 그리고 게임의 성과를 추적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로 CPI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시고 이제 이를 통해서 얼마나 유저를 데리고 오고 유저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 나갈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CPI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제 크게 국가별로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국가를 타겟팅하느냐에 따라서 CPI가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고 굉장히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점유율에 따라서 CPI도 굉장히 달라지고요. 이제 대부분의 마켓에서 안드로이드에서 훨씬 더 낮은 CPI 수치를 보여주지만 일부 특수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에서 오히려 더 높은 CPI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광고 채널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텐데요. 광고 채널은 페이스북과 이제 구글이 거의 듀오폴리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오늘은 살짝 생략하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애드저스트 리포트에 따르면은 점점 더 많은 게임 광고주들이 페이스북이랑 구글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네트워크 그리고 더 많은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게임의 유저 애퀴지션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CPI 이제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치열한 마켓을 떠나서 좀 더 저렴한 CPI로 보다 다양한 유저를 애퀴지션 해오기 위해서 더 다양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트렌드인데요. 이 전반적인 그 경제나 사회적 상황도 역시 CPI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게임 이용 수나 게임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CPI가 어떻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PI는 저희가 어떻게 최적화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이제 파트 2에서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좀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게임 마케팅 환경의 변화입니다. 저희 애드저스트 리포트에 따르면은 2019년도 1분기랑 2020년도 1분기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거의 한 2배 정도로 게임 인스톨 수치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로 고립되면서 게임을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늘어난 여가 시간을 게임에 많이 소비를 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찾았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이 지표와 대조적으로 이제 우측 상단에 이제 글로벌 마케팅 CPI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제 작년 9월 대비 올해 3월은 CPI가 약 이제 30% 정도 저렴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두 지표만 봤을 때는 더욱더 많은 게임 이용자를 더욱더 낮은 CPI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굉장히 호전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게 단순히 유저를 많이 게임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게임에게는 굉장히 호황기이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유저를 얼마나 리테인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ROI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이제 인앱 펄체이즈 레이트를 봤을 때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인앱 펄체이즈 레이트는 거의 이제 절반 정도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유저를 전보다 더 쉽고 더 저렴하게 게임 안으로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오히려 유저들이 이제 게임 안에서 결제를 하는 비율은 더욱더 낮아졌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이제 코로나로 인한 CPI 상황의 변화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개별 국가적으로 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미국, 일본, 한국, 영국, 태국, 브라질 이렇게 크게 6가지 지금 나라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원래는 제가 분석한 자료는 지금 한 47개국 정도의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리고 제가 이제 나라별로 훑어주면 좀 비슷한 트렌드도 있고 해서 제가 6개 국가만 추렸습니다. 근데 오늘 안내드리지 않은 나라 중에 이제 별도로 알고 싶으신 자료가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공유 주시거나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해당 자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게임 인구수도 전체 인구 대비 굉장히 많은 나라고요. 그리고 ARPU, 유저 한 명당 이제 페잉하는 비율도 페잉하는 금액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전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유저를 이제 굉장히 높은 ARPU를 기대하면서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주목받는 마켓 중에 하나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OS와 안드로이드 점유율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iOS가 약간 더 높고 그리고 이제 장르별로 CPI를 살펴보셨을 때도 앱스토어 쪽에서 더 높은 이제 CPI 트렌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미국의 CPI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보시면은 이제 제가 모든 국가들의 차트를 이제 0.02불부터 2.2불까지 이제 동일하게 기준선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CPI 환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나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곡선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한 30% 정도 CPI가 코로나 기간,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가장 내려갔다가 제가 예측하기로는 2020년 9월에는 다시 예년보다 아니면 오히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기간으로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저들이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OTT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여가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게임판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산업과도 앱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CPI가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르별로 이제 CPI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제 카지노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이제 CPI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장르별로 보여드리는 CPI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올해 3월 기준의 CPI예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사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타겟팅하고 계시는 이제 퍼즐 장르라던가 아니면 롤플레잉 장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알고 계시는 수치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1.5불 언더 정도로 잡힌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은 약 2불 정도로 운영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ARPU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수 대비 이제 게임 인구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본만큼 이제 iOS 점유율이 높은 나라도 없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S 점유율이 63%로 이제 제가 조사한 국가 중에는 iOS 점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변동폭을 보면은 안드로이드 쪽은 아무래도 이용자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영향을 적게 받은 편인데, 이제 오히려 iOS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하락폭은 크진 않지만 올해 9월달,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예상하는 CPI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이 이유 역시 이제 앞서 이제 미국의 케이스를 얘기 드린 것과 유사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자료로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뭐 장르별로 CPI 트렌드는 크게 변화는 없고, 마찬가지로 카지노가 높은 편을 보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IP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IP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유저 애퀴지션 수치랑 그리고 리텐션 수치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ARPU 기준으로 전 세계 2위 가장 메인 게임 마켓 중에 하나이고요. 게임 그 인구수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해서 안드로이드 쪽으로 이제 타겟팅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한 마켓이고 또 저희가 잘 아는 마켓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이제 한 75%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iOS 점유율이 높고요. 그리고 40대, 50대, 60대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30을 타겟팅 하시면은 iOS도 같이 고려하시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마켓의 특수성을 같이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CPI 변동을 보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미하게 이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iOS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CPI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2030이 이미 디지털로 굉장히 많이 페네트레이트 된 세대이기도 하고, 이제 단순히 여가가 생겼다고 해서 게임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소비하던 컨텐츠를 계속해서 소비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해서도 이제 게임 쪽으로는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다른 디지털 앱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iOS에서는 지속적으로 CPI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르별로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트렌드를 한국에서는 보여주는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카드 게임, 이제 제 인사이트로는 카드가 이제 고스톱류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0대, 50대, 60대에서 이제 고스톱류의 게임이 굉장히 많이 플레이되면서 이쪽에 CPI가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음악 앱, 그러니까 리듬 게임 쪽으로도 굉장히 높은 CPI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iOS는 이제 뭐 그 장르별로 CPI 변동폭은 좀 미미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마켓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유저 애퀴지션에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마켓입니다. 영국도 한국과 유사하게 이제 인구수는 적지만 ARPU는 이제 전 세계 4위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이제 iOS랑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이제 반반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쉽게 타겟팅 이제 iOS,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이제 반반 정도 되고, 이제 영문 현지화를 한번 진행을 하시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까지 한 번에 이제 같이 타겟팅하고 런칭하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제 핵심으로 이제 타겟팅하고 이제 모니터링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CPI가 변했느냐 해서 보시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 낮아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 시점으로는 살짝 높아진 수치를 보여주지만 이제 뭐 미국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 이용자 수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아지면서 이제 CPI도 그만큼 낮아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지노 장르에서 iOS에서 굉장히 높은 이제 CPI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국입니다. 이제 제가 태국을 이제 선택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보통 이제 동남아 시장도 많이 이제 타겟팅을 하셔서 유저를 많이 데리고 오실 텐데요. 이제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태국에 견인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이제 태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태국에 견인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태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동남아 시장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태국으로 가지고 왔고요. 태국은 이제 보시면은 전체 인구 대비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인구가 이제 13%밖에 안 되고 굉장히 적은 인구가 실질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ARPU도 전 세계 28위 정도로 낮은 수준인데요. 한국의 약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저의 인앱 행동, 그러니까 인앱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나라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태국도 이제 안드로이드 점유율이고요. 이제 CPI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진행되더라도 이제 유저들이 딱히 더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갖지 않고 게임 플레이하는 인구수도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양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iOS 쪽에서도 물론 상대적으로 이제 CPI가 높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 낮은 수준이고요. 한국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저는 더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유저의 인앱 펄체이즈는 더욱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이제 요약해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 정보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약간 상대적으로 개발 중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PC 게임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모바일이 조금 더 그 접하기 쉬운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게임 인구수는 절반 정도밖에 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인앱 ARPU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ARPU는 이제 제가 전 세계 47개국을 조사했을 때 이제 뒤에서 한 4번째 수준이고, 인도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브라질이랑 인도를 같이 얘기 드릴 이유는 이제 유저 애퀴지션을 할 때 지역 타겟팅을 하지 않으시면은 이쪽이 CPI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쪽 분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게임 플레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다운로드 베이스 게임이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멀티플레이 게임이어서 서버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앱 펄체이즈가 별도로 그냥 뭐 광고 수익화를 하시면 괜찮지만 인앱 펄체이즈가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쪽 국가들에 계신 유저들이 막 유입이 되게 되면 서버비는 서버비대로 부담하게 되시고 오히려 결제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역 설정을 하실 때 이제 잘 세분화해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CPI의 트렌드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6개국의 CPI 트렌드랑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CPI 트렌드를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단순히 CPI 뿐만 아니라 이제 ARPU라던가 게임 인구수, 그리고 이제 플랫폼 점유율, 그리고 장르별 이제 CPI 트렌드를 모두 다 보여드렸는데, 이런 제반 사항을 모두 다 고려하셔서 이제 앞으로 타겟팅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PI는 이제 CPI나 그리고 LTV 모두 이제 국가, 플랫폼, 그리고 채널, 기타 트렌드에 의해서 세분화를 해서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국가별로도 굉장히 다르고 게임 장르별로도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플랫폼에 따라서도 CPI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해서 CPI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어느 때보다도 많은 유저가 게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트렌드로 보이지만 이제 일부 국가는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전보다는 그래도 유저를 게임으로 데려오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자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인스톨 그리고 그 이후로 인앱 펄체이즈를 유도하는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도 많이 줄어들면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서 이제 국가별로도 CPI 변동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하시고 이런 상황을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ROI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마켓의 한계점을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저희 같이 애드저스트나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주요 파트너들과 연합을 하셔서 파트너들로부터 주요한 이런 통찰력을 계속해서 받아가시면서 이제 게임을 최적화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게임의 이제 유저 애퀴지션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애드저스트에 근무하고 있기도 하지만 마케팅 리소스를 어디에 가장 적재적시에 배치를 하고 어떤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를 쓰는지 누구를 타겟팅하느냐에 따라서 마케팅 퍼포먼스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 것은 모든 데이터를 다 일일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트래킹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트래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첫 단계 유저 애퀴지션에서 단순히 어디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제 어떤 타겟이 어떤 광고에 반응해서 가장 많이 들어왔고 이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유저들은 유독 더 많은 인앱에서의 이제 LTV나 아니면은 인앱 행동을 하는지 얼마나 많이 플레이를 하고 얼마나 우리 게임에 더 리테인 되는지 이런 유저의 전체 생애 정보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유저가 들어왔다 해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더 많은 유저들이 게임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게 되고 그리고 일부 유저들은 이제 게임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유저들을 업데이트와 같이 해서 계속적으로 게임으로 끌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유저의 행동을 분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꼭 이제 뭐 애드저스트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지표는 엑셀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을만 사용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트래킹 하셔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 따로 이제 페이스북 구글 이제 듀오폴리로 보통 많이 집행을 하시는데요. 페이스북 따로 구글 따로 가서 이제 보시고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유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애드저스트와 같이 파트너의 도움을 받는 게 저는 좀 효율적으로 이제 게임사 대표님들이나 게임사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리소스를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보실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유저 리텐션을 위해서 코호트를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LTV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 여기에 따라 나오는 ROI 트래킹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마케팅뿐만 아니라 게임 전체 퍼포먼스를 이제 더욱더 최적화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게임 안에 광고를 심게 되시면 이제 광고 수익을 이제 따로 보시게 될 수도 있고요. 광고 수익을 통해서 이제 유저 단위로도 어떻게 이제 퍼포먼스가 분석이 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보실 때 이제 좀 중요시 하셔야 되고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광고 사기 부분인데요. 광고 사기는 애드저스트의 자료에 의하면은 전체 트래픽에서 이제 약 20% 정도가 이제 광고 사기를 통해서 이제 트래픽이 이제 나온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늘한데요. 그래서 광고 사기로 뭐 유저가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CPI가 돈이 나가는 그런 광고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이제 유저가 들어왔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이 낭비되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무결성이 훼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뭐 CPI가 조금 높은 캠페인을 통해서 더 좋은 유저를 데리고 오려고 2,000원 CPI를 집행하고 여기를 통해서 들어온 애드 프라우드 수치가 한 1,000명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2,000원이 이제 1,000명한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보는 수치는 실질적으로 이제 한 2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200만 원이 이제 게임회사 대표님들에게 결대로 작은 돈은 아닌데 200만 원을 써서 그냥 다 광고 사기로 흩뿌려져 버리고 실제 유저 애퀴지션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광고를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예산 낭비가 굉장히 팽배하기 때문에 더 많은 버짓을 들여서 더
캠페인을 할수록 그리고 이런 부분은 특히 같이 더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무결성 측면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데 광고 사기로 인해서 A라는 매체에서 유독 많은 인스톨과 클릭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면은 저희는 다음번 캠페인을 준비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A 채널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서 들어온 이제 유저의 정보는 이제 가짜라는 거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무결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아예 이제 저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방해를 주고 어뷰징을 주게 됩니다. 해서 이러한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드 프라우드, 광고 사기를 걸러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광고 사기는 이제 가짜 유저인 척을 하거나 이제 가짜 참여를 하는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모두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고요. 단순히 이제 사후의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이미 소진된 버진 그리고 이미 저희가 의사결정을 한 데이터를 이제 다시 수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는 무조건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애드 프라우드를 방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사후적으로 나가는지 사전적으로 이제 방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하시는 게 꼭 필요하실 것 같고요. 특히 예산 측면에서는 네트워크에서 다시 이제 리임버스를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고 리소스가 낭비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 사기는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광고 사기까지 해서 퓨어한 데이터를 본다. 그럼 이런 퓨어한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유저를 계속해서 최적화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써놨듯이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뭐 리타게팅 이런 게 말이 쉽지 실질적으로 하시는 게 많이 어려움은 있으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자동화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좀 수고로움을 덜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케팅 자동화 부분도 같이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실제 이제 약 마케터들의 80%의 시간이 애드저스트가 이제 분석한 바로는 이제 데이터를 뽑고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소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점점 더 마케팅이 디지털로만 운영이 되고 퍼포먼스 마케팅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되면서 이제 오히려 예전에는 마케터 분들이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보고 이제 굉장히 광고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요즘에는 이제 거의 엑셀 자료를 보시는데 많이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퍼포먼스라는 것 자체도 이제 전부 다 수치로서 증명이 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보시고 데이터를 뽑고 이제 분석하고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시게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데이터를 뽑으실 때도 이제 뭐 소규모 게임에서는 이제 직접 뽑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운영 인력이랑 마케팅 인력이 좀 변화되게 되면은 이제 마케터 분들도 이제 개발자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BI 팀에 요청을 하셔서 데이터를 이제 그때마다 이런 데이터 뽑아주세요 해서 이제 별도로 봐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이제 낭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이런 데이터 분석을 조금 더 쉽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오토메이션 기능이 있고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부분이 데이터를 보셔서 데이터를 가공하시는 부분이 가장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채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만 봐도 쉽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넘어가고 리타게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게임 자체 퍼포먼스를 위해서인데요. 이제 가장 우리 게임에 유의미한 유저를 찾고 이 유의미한 유저를 이제 저희 게임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작업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 분석을 요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투여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최근에는 이제 라이브 옵스라는 개념으로 해서 게임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고 이제 지속적으로 유저를 리텐션하고 유저와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개발 업데이트라던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저에게 이런 개발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유저의 피드백을 받고 해서 다시 업데이트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그 라이브 옵스 측면에서도 이제 유저 애퀴지션이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소통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유저를 끌어들여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뽑아서 받아보시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리타게팅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애드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을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오디언스 빌더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크게 3가지의 그룹을 리타게팅 하는 거를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마케터로서 이제 가장 먼저 타겟팅하고 싶은 그룹은 프로 과금러 유저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앱을 설치한 이후 한 달 동안 저희한테 1,000불 이상 과금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게임에 그만큼 예전만큼 과금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분들의 데이터만 뽑아서 이분들로만 리타게팅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시 과금할 만한 컨텐츠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하면은 이런 분들의 데이터만 뽑아서 다시 한번 리타게팅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런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제한으로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드코어 플레이어를 좀 뽑고 싶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레벨을 999까지 한 달 만에 뭐 한 2주 만에 달성하신 유저를 뽑고 싶다 하실 경우에도 이러한 조건을 모두 설정하셔서 이제 유저를 뽑으실 수도 있고요.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조건은 저희가 무제한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의미 있는 한 명까지도 이제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조건을 거시는 것만으로도 쉽게 리타게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유저 그룹을 뽑으면은 당연히 이분들을 통해서 리타게팅 메시지를 내보내야 하는 채널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시보드에서 이런 리타게팅 그룹을 설정하시기만 하면은 유저의 정보가 담긴 URL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URL을 네트워크 측에 전달만 해주시면은 바로 리타게팅이 가능하시고요. 뭐 페이스북을 쓰시거나 페이스북이나 뭐 리머지나 스냅챗을 쓰신다고 하시면은 이쪽으로 저희가 자동으로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연동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굉장히 쉽게 리타게팅이 가능하십니다. 이 과거에는 이제 이런 어디언스 빌더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막 C콜을 돌리신다거나 엑셀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돌리셔가지고 이분들의 정보를 뽑고 리타게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작업 없이 굉장히 쉽게 리타게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디언스 빌더라는 기능을 쓰시면은 더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의 퍼포먼스를 더 이제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성해 놓은 유저의 정보는 이제 유저가 계속해서 앱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해당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저 관리가 가능한 점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저희 요번에 올해 출시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애드저스트 오토메이트라는 기능입니다. 이제 보통 앱을 하나 두 개 정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앱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페이스북 가서 광고를 설정하시고 구글 가서 광고 설정하시고 그리고 페이스북, 구글 두 개 다 이제 보시면서 광고 퍼포먼스를 보시고 그래서 데일리 버짓이랑 비딩을 바꾸시고 똑같은 작업을 구글에 가서도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앱이 한 개일 때는 뭐 이 정도 수준의 태스크는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앱이 한 8개 그리고 이제 뭐 하이퍼 캐주얼이라던가 이런 캐주얼 게임을 이제 많이 퍼블리싱 하셔서 이제 게임 수가 한 10개, 20개 정도 될 경우에는 이제 게임 앱별로 똑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하시면은 이제 작업하시면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실 수도 있고 이제 게임 간에서도 이제 티어별로 나눠서 좀 진행을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하이퍼 캐주얼을 하시게 되시면은 실시간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마케터일 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 해당 기능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 창을 봐주시면은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저희는 자동으로 캠페인 규칙을 설정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PI가 5불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제 자동으로 입찰을 해서 5불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캠페인을 이제
그 더 이상 버짓이 나가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이제 캠페인을 중단해서 더 이상 이제 마케팅 버짓이 소비되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LTV, 7day LTV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퍼포먼스가 잘 나왔을 때는 이를 계속해서 비딩을 더 많이 진행을 해서 계속해서 수치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되거나 좀 여유가 있으면은 해당 이제 데모를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좀 데모를 보여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별도로 데모 세션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최적화를 위한 방법을 좀 안내를 드렸고요. 해당 체크리스트는 제가 이제 필수적으로 퍼포먼스 유저 애퀴지션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이제 기사의 광고에 반응하는 유저가 실제로 이제 인스톨을 진행했는지 그 유저 단위로 트래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광고를 통해서도 유저가 인스톨을 통해서 저희 앱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어떤 행동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저 인스톨 요거를 진행하셨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고를 네트워크, 그리고 캠페인, 애드그룹, 심지어 크리에이티브 단위까지 분석해서 어디서 가장 최적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크리에이티브가 두 가지라면은 어디서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는지 당연히 A/B 테스트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이번 게임뿐만 아니라 다음 넥스트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단위까지 추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사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광고 사기를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차단하실 수 있는지까지 이제 이런 방법을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이제 유입된 유저의 인앱 행동을 분석하고 얼마나 이제 리테인 됐고 얼마나 인앱 그 펄체이즈를 진행하고 애드 리베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분석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이런 유저들을 게임 안으로 불러들여서 게임 라이프 사이클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게임의 퍼포먼스를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KPI, 원하시는 KPI에 따라서 유저 그룹을 생성하셔서 지속적으로 게임 안으로 다시 이제 윈백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셨는지, 리타게팅 하실 때 이제 얼마나 많이 리소스를 절약해서 게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유저를 다시 인앱 안으로 데리고 오실 수 있는지, 이 방법까지 준비가 되셨다면은 이제 유저 애퀴지션을 위한 최적화 방법은 다 준비가 되셨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저한테 이제 문의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Q&A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한테 이제 사전에 문의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능성 게임, 건강 관리에 관한 트렌드도 알 수 있는지 여쭤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마침 애드저스트에서 준비한 리포트가 있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드저스트가 코로나 이전 이후로 이제 전 세계 건강 피트니스 앱 사용 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제 전체 리포트는 제가 QR코드를 준비를 했어요. 요거를 이제 QR코드를 캡처를 해주시면은 바로 이 리포트 그리고 국가별 트렌드를 보실 수 있고요. 제가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보통 피트니스 앱의 이제 설치 수가 매년 1월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1월에 가장 높지 않고 이제 홈 트레이닝이 대두되면서 4월, 5월에서도 굉장히 높은, 1월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인스톨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세션 수는 3월달보다는 오히려 5월달에서 가장 높은 세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점차적으로 홈 트레이닝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앱을 실행하는 것은 이제 5월달에 가장 많이 실행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기반으로 해서 CPI 트렌드 역시 저희가 이제 4월, 5월에 가장 낮아졌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CPI 기준으로 이제 오히려 홈 트레이닝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유저를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다른 앱들과 경쟁을 통해서 CPI는 다시 약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고려해 주셔가지고 피트니스 앱 전반적인 상황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다 자세한 리포트가 필요하시면은 저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해당 트렌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거는 이제 마케팅 자동화가 신선하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에드저스트에서 제공드리고 있는 마케팅 자동화는 이제 에드저스트 오디언스 빌더랑 아까 말씀드린 에드저스트 오토메이트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디언스 빌더랑 오토메이트 모두 이제 어트리뷰션 된 수치, 유저가 들어온 수치, 그리고 유저의 그 애드버타이징 아이디 기준으로 해서 유저의 전반적인 행동 변화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모든 어트리뷰션 수치 기준으로 해서 오디언스 빌더랑 오토메이트 기능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어디서 들어왔는지부터 이제 리타겟팅까지 모두 측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앱 퍼포먼스를 확인하시기에 이제 적합한 자료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여쭤보셨는데요. 이제 에드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각 회사의 상황과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타겟하는 국가 그리고 게임 장르에 따라서 저희가 회사마다 모두 이제 거기에 걸맞는 그리고 회사 상황과 마케팅 플랜에 맞는 가격을 제안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별도로 이제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회사의 상황을 듣고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에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드저스트를 통해서 인앱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에드저스트를 통해서도 애드 리베뉴를 충분히 유저 단위로도 트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트래킹이 가능하시고 저희가 애드 리베뉴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어트리뷰션 수치, 어트리뷰션과 별도로 이제 제공드리는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보여드린 자료 중에 이제 필요하신 자료나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여기에 있는 메일로 자세히 안내를, 그러니까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보다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47개국에 대해서 CPI 분석 트렌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완전히 오픈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 출처는 제가 스태티스타나 이제 뭐 그 이마케터스 데일리라던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자료들을 모두 분석해서 이제 제 사이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오픈이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알고 계신 데이터랑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이제 요청 주신 부분도 제가 확인하고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 매치 대시보드랑 에드저스트 대시보드 간의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 에드저스트와 그리고 이제 매체 간의 타임존 세팅 그리고 어트리뷰션 윈도우라고 하는데 이 클릭, 유저의 광고 클릭이 에드저스트 이제 어트리뷰션으로 산정되는 기간이 있어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7일로 선정이 되는데 이게 매체에서도 7일로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뭐 이거를 커스텀하셨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매체사에서도 똑같이 커스텀이 되셨는지 그리고 지역 설정을 똑같이 하셨는지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 단위로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도 좀 더 높은 수치로 보실 수 있고요. 에드저스트 같은 경우에는 유저 단위로 트래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매체사와 에드저스트의 이제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트리뷰션 수치라던가 다른 퍼포먼스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제 저희 뭐 서포트 팀으로부터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등인데요. 오디언스 빌더 사례나 사용법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간단히 얘기는 드린 것 같아요. 네, 오디언스 빌더를 이제 조금 더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한 가지 사례를 얘기 드리면은 이제 A 게임을 통해서 과금이 많이 되는 유저들을 이제 저희가 조건 설정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런칭하는 B게임에도 해당 유저들을 처음부터 타겟팅해서 처음부터 아예 높은 수치랑 높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도록 타겟팅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즈널리티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10대를 타겟팅 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분들이 시험 기간에는 오히려 이제 게임에 접속하는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해서 2주 동안, 약 시험 기간 2주 동안 이제 저희의 접속하지 않으셨던 유저들을 리타겟팅 해가지고 시험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전과 같이 다시 게임으로 돌아오시게 유도를 해서 지속적으로 게임의 퍼포먼스를 증가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이제 조금 더 뭐 다양하게 타겟팅 하시고 다양하게 테크니컬리하게 이제 운영하시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 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게임 환경이나 이제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오디언스 빌더 사례를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CPI 수치가 좀 낮아 보이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리된 건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당 자료는 제가 스태티스타랑 그리고 이 마케터 이제 데일리에서 나오는 CPI 수치를 좀 기준으로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3월 기준으로 이제 장르별로 준비한 자료입니다. 해서 이제 아시던 수치보다 2020년 3월이 이제 가장 CPI가 낮은 시기였기 때문에 해당 수치 기준으로 안내드려서 조금 더 낮게 책정이 된 점, 이 부분 같이 안내드리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MMORPG 쪽의 CPI가 유독 높은 편이기도 하고 유독 유저를 가지고 오기에 힘든 마켓이지만 그만큼 유의미한 유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마켓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MMORPG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료에서는 조금 제외를 했고요. 이 부분이랑 그리고 2020년 3월 기준으로 해서 가장 CPI가 낮은 수치 기준으로 전달드렸던 점 같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세션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필요하신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은 저한테 이메일, 아까 안내드렸던 이 sales kr adjust.com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고 최대한 이제 게임 환경에 맞는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글로벌 게임 허브센터 이름으로 세미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입주기업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오늘 진행한 내용은 저희가 영상으로 편집돼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복습이 필요하시거나 또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댓글로 또 질문 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소통해서 저희가 또 오늘 강사님들께 연락드려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서타워 그리고 에드저스트와 함께하는 글로벌 게임 허브센터 산업 인사이트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